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경찰, 그것도 이 도덕을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도덕경찰이라고 불립니다. 도덕경찰에 불려간 다음에 죽었다. 고문을 당해서 죽었다. 해가지고 여성들이 앞장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발포를 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또 지금 미얀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저항운동,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전기 13권을 쓰면서 그 머릿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책입니다. 머리글에 제가 쓴 박정희에 대한 평가의 한 귀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는 파란만장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영욕과 청탁을 함께 들이마셨던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 바다와 같은 다른 시대를 빚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신을 맑게 유지했던 초인이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호쾌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과 같은 전광석화의 천재도 아니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초인,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숨결을 읽을 줄 안 토종 한국인이었다. 민족의 한을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근대화로서 그 한을 푼 혁명가였다. 제가 이승만 박정희와 관련된 강연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끌어올렸던 이 나라가 자유의 기운을 받아서 세계에서 7대 강국이 되었다. 진정한 7대 강국이 되었다. 즉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7나라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7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이다. 한국이 진정한 7대 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박정희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성공이 없었으면 이승만을 평가할 수가 없죠. 두 분의 운명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숙군 수사 때 살려준 사람이 백선엽, 이승만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설명할 때 제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요점을 제일 강조합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그게 바로 이란 사태와 미얀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분이 일으킨 근대화 혁명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변화, 계급적 변화, 사상적 변화. 이게 진짜 혁명입니다. 그런데 혁명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18년 동안
제가 최소한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 18년 동안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돌멩이가 하늘을 가르고,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은 한 번입니다. 단 한 번도 군인이나 경찰에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시위자도 발포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세계 기록 아닐까요? 미국에서 지난 18년 동안, 그러니까 18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경찰의 발포로 죽은 시위대가 얼마나 될까요? 수백 명 넘을 겁니다. 수백 명. 미얀마는 수만 명 넘을 겁니다. 이란은 벌써 수백 명이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단 한 사람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었으므로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그 대목을, 제가 이 대목을 상당히 아낍니다만은, 박정희는 파란만장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영욕과 청탁을 함께 들이마셨던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 바다와 같은 다른 시대를 빚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신을 맑게 유지했던 초인이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호쾌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과 같은 정광석화의 천재도 아니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초인,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숨결을 읽을 줄 안 토종 한국인이었다. 민족의 한을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근대화로서 그 한을 푼 혁명가였다. 눈물이 많은 초인,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으므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근대화 혁명을 주도하면서 단 한 사람의 시위대도 죽이지 않는 기적을 이뤘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이런 변화를 불러오려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 떼주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희생하고도 그 혁명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박정희를 20세기 세계 지도자 중에서 이승만과 함께 12명 중에 넣어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과거 사진을 다시 꺼내서 보면은 묘한 걸 느낍니다. 첫째, 이분이 자세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항상 차렷 자세, 항상 직선입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항상 고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럼 타는 모습입니다. 외롭고 부끄럼 타고 딱 정리되어 있고 24시간 긴장되어 있고, 박근혜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낮잠 자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타고 같이 갈 때도 뒷자리에 앉으면 좀 낮잠이라도 잘 텐데 항상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문득 느낀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했을 사람이 박정희다 이거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할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근데 박정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눈물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인과 그 딸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박근혜 씨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가끔 어떻게
박정희 유경수의 딸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도 모자랄 사람, 그런 박정희를 지도자로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정희가 18년 동안 있었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을 뱉고 용산으로 나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과 고마움을 몰라준다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관이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홍보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1919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15 광복,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지워져 있습니다. 바로 1960 4.19 혁명으로 건너뜁니다. 1950 6.25 동란도 지켜 있지 않습니다. 1960 4.19 혁명에서 바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뜁니다. 60년대 70년대의 경제발전, 한국 근대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0 민주항쟁으로 바로 뜁니다. 그러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 이 사이에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고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계기가 되었다는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98년에서 2016 촛불 시민혁명으로 갑자기 됩니다. 아니, 촛불 시민혁명이란 게 말이 됩니까? 혁명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 사이에 98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할 만한 일, 2002 월드컵도 빠지고 2008년 외환 금융위기 극복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평양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합의한 비핵화는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지우는,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를 조작하는 기념탑이 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생일을 지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의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그냥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자도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